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낮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5월 이후까지만 좀 버텨보자. 상반기에만 잘 버텨내면 로봇주들 슈팅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 비중이 50%라고 하는데 많이 들고 계시네요. 계속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이신가 봐요. 2장에서 마이너스 8%면 선방하신 건데. 완전 선방한 거죠. 근데 이제 비중이 크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움직임에다가 미국 그 주요 그 이제 반도체 쪽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인데 SK하이닉스는 그냥 심플하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같이 하면서 이제 보면은 대략 요 상황이거든요. 상승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채널대 만들다가 이제 이벤트에 의해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 저는 이게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엔비디아가 같이 멱살을 잡고, 우리 속된 말로 멱살 잡고 같이 끌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빠지면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앞전처럼 그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막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느냐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는 지표를 그냥 심플하게 보거든요. 심플하게 보면 ISM 제조업 지표가 어쨌든 꺾였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쪽으로 강한 수급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낮기는 하지만, 그리고 길게 보면 HBM 쪽에서 해자를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 그 하나비전과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 주가 흐름이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서도 뭐 언젠진 모르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 하면, 하나비전 쪽으로 물량을 일부 주면서 시장에서는 뭐 금액이 적다 많다 그거를 중요하게 본 게 아니라, 하나비전은 없던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일단 있던 부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더 트랜스포스 거기에서는 5월 달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물론 저는 5월 달도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진짜 5월 달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롱쇼 치는 쪽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물량은 당연히 일부 줄어들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때리고 삼성전자를 롱을 잡는 그런 플레이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가 어쨌든 그러한 찜찜함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되게 그 강하게 사서 들고 가기에는 저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안보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식의 임팩트를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비중 관리를, 그러니까 막 다 매도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반등 시에는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빼고 놓고 보더라도, 이거 누가 보더라도 삼각수렴이잖아요. 삼각수렴이 물론 이제 이벤트에 의해서 깨진 거긴 하지만 분명히 저점대가 깨져서 이 앞점만큼의 강한 상승값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현재 20%, 비중이 20%. 오늘도 이제 급락하는데 버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 PER 15배, 그리고 뭐 싸다라는 논리, 그 다음에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목표가 좀 내리면서 이제 밀려 내려온 건데, 저라면 매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해자가 없는 기업을 길게 들고 가는 측면이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쇼핑 말고는 AI 쪽으로는 또 이야기가 싹 들어간 측면이 분명히 좀 있고, 쇼핑도 쿠팡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있어서 네이버에 대한 해자는 저는 크게 있진 않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 흔히 말하는 순환매, 여기서 올라갈 때는 진짜 뭐 연기금, 보통 이런 종목들은 연기금 외국인이 사거든요. 싸니까 싸서 올리면 이런 중간 이상부터 기관에서 되게 괜찮은 리포트들이 나와요. 네, 밑에서 이제 연기금과 외국인이 올리고 나서 기관이 이제 투신이 일부 여기서 하고, 그러면은 그런 리포트들 보고 아 그래 네이버지 하면서 이제 좋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이버는 그때도 21만 원대에서도 아마 22만 원대에서도 여러 번 이거는 분석을 했었던 기업인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여기 심지어 쌍봉이 나오고 헤드앤숄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넥라인이 오늘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길게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 주식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네이버가 사업 비즈니스를 잘할까, 아니면은 뭐 똑같은 쇼핑이다라고 보면 아마존이 잘할까라고 보면 아마존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하여튼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똑같은 비즈니스를 할 때 먼저 해외에 이 기업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시고, 해외에 그 기업이 있으면 해외 기업을 사는 게 맞고, 해외에 그 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찾아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컨셉이 딱 그거예요. 방산, 해외 쪽에서 피어 쪽으로 살 수 있는 거 독일 일부 기업 아니면 미국 기업들, 근데 그거보다 제일 잘하는 게 한국 기업이니까 방산 쪽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한국 세 개 정도가 조선을, 그러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견제가 들어가서 그런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조선인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약간 개별적인 각계의 플랫폼들이나 아니면 후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멘텀을 받는 거여서, 먼저 국내 주식에서도 사실 주식을 사실 때 이 주식을 해외에 비슷한 그룹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인공지능 AI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그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을 글로벌로 찾아줘 라고 해서 보시고, 그 기업의 차트나 재물을 한번 보시고, 그 기업이 더 싸거나 심지어 더 싼 경우도 있어요, 한국 기업들보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사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찾았는데도 없는데 국내에서도 비즈니스를 잘한다, 그럼 국내 기업을 사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쭉 내려와서 현대차 저번 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담고 있는데 계속 모아가도 될까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현대차는 저는 모아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전기차 쪽에서 중국의 이제 샤오미,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중국의 BYD,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이제 테슬라 말고 그 외 지역에서 전기차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은 이제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 시장을 직접 들어가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트럼프 임기 내에 뭐 공장이 완성이 돼가지고 막 판매가 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전기차 시대나 아니면 새로운 자동차의 트렌드를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현대차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가 PER이 4배거든요. 4배인데 미국에 대한 비즈니스가 되게 잘 먹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PER도 더 높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에. 근데 단지 지금은 관세 노이즈에 너무 이제 많이 매몰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붙으면 한 번 더 저점을 깰 수 있다라고, 똑같이 그러니까 소비주 쪽에서 아까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그 내러티브까지 붙으면서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어서 좀 긴 시계열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차는 진짜 이 정도 PER 4배 정도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내가 시계열을 얼마나 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한 1년, 2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20만 원 위쪽은 충분히, 뭐 20만 원이 뭐예요? 한 23만 원? 뭐 정고점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알겠습니다. SKC 비중 40% 커요. 근데 마이너스 42%.
손실 중이시라고. 마이너스 40면 한 14만 원 정도 사셨네요. 어떻게 올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그 원금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뭐 그거는 제가 뭐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미래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한 5% 튀었는데 영업이익은 20% 넘게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 호황이 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그 301선 밑에서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H밴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HBM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좀 도태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이게 좀 올려야 되는데, SKC는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가 바로 이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HBM 그 투자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SKC 같은 경우는 14만 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거기가 딱 보니까 지금 61선 근처네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RB 300이라고 그 블랙엘 울트라가 있거든요. 그게 원래 2분기에 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3분기, 4분기로 뒤로 미쳐진다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유리기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고난도, 고성능의 GPU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이 수요가 올라가면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유리기판이 필요한 건데, 블랙엘의 이 출시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 한다면 수요가 쪼그라들었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유리기판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HBM 쪽으로 본다 그러면 SKC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뭐 하반기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에 오면 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 위치에 와 있다. 다만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그 GB100이죠. GB300이죠. 블랙의 울트라가 뭐 3분기 이내라도 출시가 된다 그러면 받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게 4분기로 미쳐진다 그러면은 올해 14만 원까지는 쉬워 보이진 않다. 그럴 경우에는 한 11일에서 12만 원 정도까지 반응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뭐 9만 원대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지금 비중이 40%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 조금 난감하긴 한데, 40%라고 해도요,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매물대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HBM 지금 필요 속도가, 그러니까 블랙엘 300 그 출시 속도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했을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2만 5천 원까지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요. 거기서 일부 비중을 축소를 했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10만 원 부분에서 그 금액 그대로 다시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을 추가하시면 안 되고요.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파도 타기라고 하거든요. 12만 5천 원 선이 지금 딱 301선이에요. 거기에서 매물이 좀 많으니까 거기서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10만 원 밑으로 혹시라도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재매수. 당번 여기서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비중 있게 꽉 물려 있다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40%. 오늘은 왜 40이죠, 다? 요즘 근데 최근 한 2, 3개월 들고 있으신 분들은 다 이 정도 되지 않나요? 한 3, 40% 마이너스?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손절을 안 해서. 네. 그리고 저는 좀 테마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트레이딩이죠. 네, 그래가지고 40% 마이너스는 저는 좀 많이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갖고 좀 믿고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믿었던 종목들에서 많이 물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좀 전에 경동 나비엔도 그렇고. 근데 이제 로봇 쪽은 사실 오늘 저는 올해 사실 로봇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로봇이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자꾸 제조업 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그 어떤 기업도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세잖아요. 그리고 관련 법규도 너무 우리나라에서 이 제조업이
이 소송이 걸리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그 소송 걸리면요. 기업이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제조업 잘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제조업을 자꾸 유치를 하려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게 공장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로봇, 특히 협동 로봇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가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도 없잖아 있고요. 관세 문제 때문에 그 미국에 생산 기지가 없는 기업들은 로봇도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가 돼서 좀 내려갔는데요. 지금 가격은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매도가 의미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하게 되면 아마 6만 원 선에서 좀 걸려질 겁니다. 여기가 매물대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투자자님하고 비슷하게 다들 갖고 그 정도 물리신 게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들 물려있는 가격대가 다 비슷해요. 매물대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매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만 원 정도 올라가면요. 비중 3분의 1이라도 일단 덜어내시고 여기서 분명히 올라가면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5만 원대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든 아니면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참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도 타기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매물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버티다가 다시 내려가면 또 속이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만 원대에서 반등 나오면 50% 반등이 나오는 지점이 6만 원입니다. 거기에 매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뭐 비중 30%라고 하셨으니까요. 6만 원 정도 터치가 나오면 한 10% 정도 비중 줄이셨다가 다시 내려갈 때 5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어차피 6만 원일 때 갖고 있을 때 만주 갖고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 팔고 5만 원에 재매수 하시면 1100주든 11,000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반등해서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탈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두산 로보틱스가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올해 미국의 제조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협동 로봇 수요는 올라갈 겁니다. 다만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의 이자 비용만 1년에 1,200조 나가니까 그걸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데 올해 만기하는 국채 70%, 80%가 5월 안에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5월 안에 제가 봤을 때는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을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5월 이후까지만 좀 버텨보자. 상반기에만 잘 버텨내면 로봇주들 슈팅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추세 돌리는 걸까요? 지금 약수익이시라고요. 비중 20%.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을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사실 기업 가치 다른 거 다 빼고요. 호재가 한 11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최근에 재료가 따는 게 그 키투르다의 IV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을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키투르다가 1년에 매출이 40조에서 5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게 다 정맥 주사 제형인데요. 이 키투르다가 매년 매출이 한 10%씩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올해 제가 작년 기준으로 40조였고 올해 45조, 내년에 50조 정도 되는데 요 정맥 주사 제형을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1년에 만약에 올해 10월 달에 요거에 대해서 임상 허가 목표로 지금 내놨고요. 임상 허가 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1일 날 요 SC 제형이 판매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의 절반, 그러니까 50조로 따졌을 때 약 25조 정도가 SC 제형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 25조의 로열티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조의 5%면 5, 20, 5, 25, 1조 2,500억 정도가 이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꽂혀요. 다시 말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영업이익이니까 다 순이익으로 꽂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PER을 20배만 따져도 한 25조? 그리고 만약에 보통 바이오 쪽에 PER 30배 따져버리면은 3일은 3, 3, 2, 6. 한 36조 정도 되는데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17조잖아요. 그러니까 키투르다 고 SC 제형에 대한 가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이번에 뭐 다이교, 신교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2조 원대 요거 기술 수출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2조 원대 기술 수출하고요. 특허 문제가 어느 정도 소강이 됐거든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싸그리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논란도 많이 사라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계약금 이번에 받기로 했잖아요. 650억 정도 되는데 그거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계약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받느냐? 4월 16일까지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받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밸류에이션도 이게 반응이 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되게 싼 거다 저는 판단이 되고요. 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20주선 계속 버텨내고 있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60주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60주선이 지금 30만 3천원, 30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제가 계속 버텨내면 60주선 올라올 겁니다. 그럼 한 32만 원 정도가 60주선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뭐 좀 길게 보면 올해 9월 말 그러니까 SC 제형이 허가받는 그때 포인트 그리고 짧게 본다 그러면 4월 16일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금이 입금되는 마지노선이 그날이거든요. 그날 뭐 계약금이 입금되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입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요 방금 말씀드렸던 60주선까지 내려갈 수는 있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알테오젠 지금 뭐 약수이식이면 아까 20% 비중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매수는 지금 약수이시면 굉장히 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저라도 이 가격대라 그러면 매수할 걸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 기업의 목표가는요. 현재 주가의 딱 2배입니다. 74만 원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보수적으로 한 70% 잡으면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